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최근 삼성이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기업 중 세계 1등을 차지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 197억 달러로 196억 달러에 그친 인텔을 1억 달러 차이로 따돌리고 세계 1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는 2018년 3분기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이뤄낸 쾌거이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불안한 1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삼성의 성과가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주력으로 삼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정작 파운드리에서는 그리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메모리 산업의 특성상 소품종의 메모리를 대량으로 양산해서 공급을 하는 특성 때문에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이야 데이터 사용량이 폭주를 해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될 수는 없겠죠. 시장이 성숙하면 다시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메모리 재고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메모리 가격은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될 거예요. 그것도 매우 가파르게 말이죠. 그러면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순간이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상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 이외에 파운드리 산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투옥되면서 굵직굵직한 삼성의 주요 투자 현안들이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TSMC와 인텔 등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발표하면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상하리만치 추가 투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거죠. 이러한 삼성의 스탠스는 주주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메모리 호황으로 인해서 잠시 왕좌에 앉았지만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불안한 1등인 것이죠. 반면 2위 기업 인텔을 살펴볼까요? 인텔은 매우 적극적으로 파운드리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는 파운드리 및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과 새로운 공정 로드맵의 발표가 굉장히 큰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중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인텔이 시장 판도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텔이 시장에서 도태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운드리 진영에 비해서 공정 개발 속도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 인텔이 14나노에서 4년간 헤매며 멈춰있는 동안 TSMC와 삼성은 7나노를 지나서 5나노로 이행했고 이제는 3나노 개발 완료 및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반면 인텔은 이제야 10나노 슈퍼핀 공정의 수율 안정화를 꾀하는 단계에 와 있죠. 10나노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이동 통로인 게이트의 길이를 뜻하는 미세 공정의 나노 숫자는 지속하여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게이트의 길이가 이 공정 나노 숫자만큼 짧아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회사마다 공정 노드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 노드의 숫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모호해졌습니다. 즉, 공정 노드의 숫자는 마케팅의 요소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텔은 파운드리 진영의 나노 마케팅의 최대 피해자죠. 그러니 이젠 파운드리가 선점해왔던 이 미세 공정 경쟁력을 이제는 공정 노드의 표기 자체를 바꿔버림을 통해서 되찾아오겠다라는 야망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방법 그대로 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텔의 공정 로드맵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인텔 7, 인텔 4, 인텔 3, 인텔 20옹스트롬, 인텔 18옹스트롬.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미세 공정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파운드리 진영이 숫자 노름을 통해서 성공적인 마케팅을 펼쳤듯이 인텔도 파운드리 진영에 이제 뛰어들면서 그들이 썼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함을 통해서 TSMC와 삼성으로 향했던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겠다라고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죠. 인텔의 공정 로드맵은 굉장히 파격적이면서도 그 스피드가 빠릅니다. 일단 인텔은 현재의 10나노 슈퍼핀 공정을 개선한 인텔 7 공정을 오는 2022년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후 1년 단위로 현재 7나노 공정에 해당하는 인텔 4 그리고 5나노 공정에 해당하는 인텔 3를 개발합니다. 이후 2024년도가 중요한데요. 인텔 20옹스트롬 공정을 선보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옹스트롬 무엇일까요? 옹스트롬은 0.1나노를 의미합니다. 20옹스트롬이라고 하면 2나노 반도체쯤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파운드리 진영이 나노 흑자로 마케팅을 했듯이 인텔도 나노에서 진일보한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미세 공정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야망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이죠. 삼성도 TSMC도 아직 3나노 공정 이후의 공정 로드맵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이때를 틈타 인텔은 야, 너넨 아직도 나노 타령을 하냐? 우리는 옹스트롬으로 간다! 이렇게 응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한 발 더 앞서겠다라는 포부의 표현인 것이죠. 인텔이 14나노에서 헤매고 있을 때 TSMC, 삼성은 7나노, 5나노를 내세우면서 흑자 마케팅으로 인텔을 짓누르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3나노에서 공정 기술력이 멈춰선 지금 인텔은 옹스트롬이라고 하는 비밀 병기를 꺼냄을 통해서 역으로 전통적인 파운드리 강자인 TSMC와 삼성을 짓누르기 위한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텔의 이러한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인텔은 이제 더 이상 TSMC와 삼성에게 기술 우위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노에서 옹스트롬으로 공정 명칭을 아예 바꿔버림을 통해서 시장의 판도 자체를 인텔 중심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인텔에 맞서는 우리 삼성전자는 과연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 약간 비관적으로 봅니다. 지금의 체제로는 얼마 가지 못해서 인텔에게 수위를 빼앗길 거예요. 또한 2위 자리조차도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TSMC 때문이죠. TSMC는 시총으로는 벌써 삼성을 이긴 지 오래예요. 이제 매출액에서도 삼성을 뛰어넘을 날이 그리 머지 않았다라고 여겨집니다. 삼성이 메모리 일변도의 사업 구조를 쇄신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1위 수송 어렵죠. 1위는커녕 2위 유지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삼성 파운드리가 어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삼성은 아직도 5나노 공정에서 60% 정도의 저조한 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율 개선에 고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서 빨리 5나노 수율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현재 개발하고 있는 3나노 GAA 공정을 잘 개발해서 TSMC보다 먼저 3나노 양산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3나노 공정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둬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탈할 수 없는 충성 고객층을 꾸준하게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인텔이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양산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보다 선제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는 이러한 인텔의 도전에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현재 계류 중인 투자권을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삼성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말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계류 중인 투자권이 멈춰 있는 게 사실입니까? 삼성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재용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꼭두각시들입니까? 총수가 부재하고 있다는 이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비상 프로토콜조차 없는 허접기업이었어요? 이재용이 석방되더라도 석방 이후 5년간 취업 제한되는 거 알고 계시죠? 출소한다고 해서 경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 법적인 절차들이 필요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삼성. 이재용 바라보다가 회사의 중대 기로에서 도태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 왜 못하는 거죠? 이재용을 기다릴 시간에 발빠르게 투자에 선제적으로 나섬을 통해서 현재 지금 약간 밀리고 있다는 인상을 타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삼성 그러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까? 차일피일 투자권이 미뤄지고 있어요. 이건 분명 삼성에게 악재입니다. 오늘은 불안한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삼성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말해보았습니다. 인텔의 추격이 매섭습니다. 삼성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갈까요? 과연 삼성은 3년 만에 빼앗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라는 지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